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투데이 짬!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취업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목요일에도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오늘 처음으로 선을 보이는 코너입니다. 취업의 문턱을 넘을 초강력 부스터가 되줄 취업 필살기 1부가 준비됐습니다. 면접에 필요한 준비사항들과 전략들 모아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어서 2부에서는요. 치고 나가는 거야. 인생은 기세야, 기세. 알겠어? 네, 한 영화제 황금종려상에 빛나는 영화 기생충의 명대사입니다. 실전 면접에서 기세를 휘어잡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고의 면접관들이 면접 노하우와 토탈 컨설팅을 전해드리는 취업 필살기 2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3부에서는요. 여전히 문턱이 산만큼 높은 여성을 위한 사회. 하지만 아직 찾지 못했을 뿐 기회는 찾으면 얼마든지 존재하기 마련이죠. 눈앞에 펼쳐진 장애물을 벗어던진 그녀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여성 취업 정보 코너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 잠시 후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나를 알고 기업을 알면 취업 전쟁에서 백전백승. 취업에 성공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밀병기가 되어줄 취업 필살기 시간입니다. 네, 스트리트 파이터의 무림 고수가 있다면 취업 필살기에는 면접 고수들이 있습니다. 취업 준비의 3대 기본 요소, 자기소개서, 이력서, 그리고 면접인데요. 이 모든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강력한 장풍으로 시원하게 날려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1부의 시간 함께할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취업 면접의 최강자 안정영 컨설턴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안정영입니다. 네. 지난주에 원래 저희가 방송이 됐어야 됐는데 예. 현충일, 맞습니다. 공휴일 때문에 저희가 방송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새롭게 면접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차분히 준비하시면 꼭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면접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정영입니다. 네, 네. 오늘 임하시는 각오가 있으시다면 좀 이어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면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고 짜증나는 게 1분 자기소개일 텐데요. 저도 그거에 빗대어서 한번 제가 1분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취준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합격자로 만들어드리는 패스메이커 안정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취준생의 과정을 겪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인사에서 그리고 기업 현업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친구들을 채용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필요, 자질, 기본 지식들이 어떤 것이 있다라고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나와서는 여러분들과 같은 취준생분들을 많이 교육하고 트레이닝하면서 실질적으로 합격자로 많이 만들어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제가 맡고 있는 이 취업 필살기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꼭 합격자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괜찮았나요? 진심이 느껴지는 자기소개고 또 우리 네. 취준생 여러분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자기소개가 네. 아니었나 이런 네. 생각이 감사합니다. 드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오늘 첫 소식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오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취업 강의를 처음 시작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트렌드라고 해서 트렌드를 좀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그래서 네. 면접에 관련된 트렌드를 조금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아, 네. 오늘 제가 굉장히 트렌디한 사람이기 때문에 트렌드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네네. 면접에도 트렌드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네. 요즘 면접 트렌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약간 식상할 것도 좀 있긴 한데 총 4가지를 좀 제가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면접이 진행되고 있다. 네. 두 번째,
사람이 면접 보는 것도 되게 좀 짜증나고 힘든데 힘들어요. AI가 면접을 본다라고 해요. 세상에. AI 면접. 그다음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기조인 것 같아요. 바로 직무 적합성을 판단한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건 제가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장하고 있는데 네.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얘기를 잘하면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요? 네. 사실은 지금 이거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순차적으로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게 블라인드 채용인데요. 네. 오늘 웬만한 어떤 기업에서는 다 블라인드 채용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기업이라고 하면 말씀 주신 대로 100% 블라인드 채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하면 다 가리는 건 아닙니다. 블라인드가 가린다는 뜻이니까 뭐를 가리냐면 여러분들의 학교가 무슨 학교인지 가려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학점을 가려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공까지 가려주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실제 블라인드 채용은 공기업 진행하실 때 100%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기업은 그럼 100%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기업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웬만한 대다수의 기업들은 여러분들의 이력 이런 부분들이 다 오픈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게 왜 면접의 트렌드로 떠오르게 된 걸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모든 친구들한테 많은 친구들한테 이제 면접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한다는 측면과 함께 네. 뭐냐면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 상위권에 있는 친구가 옆에 있고 그다음에 제가 뭐 지방에서 뭐 사립대를 다닌다고 한다면 당연히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쪽 친구에 대해서 그래도 얘가 조금 더 잘하겠지라고 하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차단함으로써 진짜 지원자가 준비한 모습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 측면이 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측면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한테 주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서로 조금 실수를 했을지라도 이후에 다른 다양한 준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기업을 가고 싶었는데 중소기업밖에 못 간 거예요. 예전에는 중소기업에서 이런 이력들을 쌓아갖고 대기업으로 올라오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요즘엔 여러분들 옆에 어떤 경쟁자들이 있냐면 중소기업에서 1년, 2년 경력 쌓은 올드루키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방송 면접 보셔도 생, 초짜 이렇게 신입보다도 다른 데서 경력 쌓으신 분들 맞습니다. 많죠. 잘하시네요. 예. 그런 분들이 많아질 수 있다. 즉 예전에는 한 번의 기회밖에 못 얻었다면 이제는 추가적인 기회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으로 좀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들어보니까 취지는 너무 좋아요. 네. 그런데 또 막상 현장에서는 약간 불만의 목소리도 그렇죠. 나온다고 해서 왜 네. 그런 거죠? 일단은 제 학교가 서울 상위권에 있는 대학교예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프로핏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면접관한테 뭔가 좀 알려주고 싶은데 이걸 가려버리니까 오히려 이건 역차별 아니냐. 사실 대한민국의 대학교는 어느 정도의 뭐 학력 고등학교 때 뭐 성취도 학력 결과 수준으로 좀 간다는 측면이 있어서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걸 지워버린다는 건 기회를 박탈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이게 사실 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도 전국을 좀 돌아다니는데 서울 상위권에 있는 대학교 친구들은 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을 마냥 반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블라인드 채용에서 블라인드 면접은요. 면접 질문들이 굉장히 규격화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슈되는 것들이 채용 비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면접 질문들이 거의 다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A라는 기업이나 B라는 기업이나 C라는 기업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면접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가능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웬만하면 툭 치면 줄줄줄 잘 나옵니다. 그러다 그런가요? 보니까 다른 면들을 본다는 거죠. 어찌됐건 친구들이 다 똑같이 대답하네? 그럼 나는 그 중에서 외모를 좀 볼까? 그 중에서 어떤 느낌을 볼까? 최대한 정성적인 부분을 배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면서 블라인드 채용은 진짜 그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태도를 봐야 되는데 다른 측면이 조금 더 개입되는 건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네. 다음 두 번째 트렌드는 AI입니다. 네네. 저는 사실 AI 면접이라고 해서 알파고 앞에다 딱 놓고 기계 앞에서 면접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떤 건가요? 영어 시험 말하기 시험 한번 봐보셨나요? 네, 오픽이나 뭐 이런 네, 것들요. 오픽 보셨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컴퓨터 상에 있는 그 카메라, 컴퓨터에 달린 카메라를 보면서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말하기 시험을 많이 보신 분들은 거기에 좀 많이 익숙해 있어서 뭔가 네. 좀 낯설거나 이렇다는 느낌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또 좀 거부감이 느껴진다라거나 어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눈을 보고 좀 감정에 대해서 느끼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서 AI 면접을 본다고 하면 전 좀 어색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컴퓨터 중앙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네. 사람 눈을 딱 오려가지고 딱 붙이시면 돼요. 가능한가요? 예. 그러니까 어떤 네. 친구가 있었냐면 제가 컨설팅을 했는데 사람의 눈을 마주치면 얘기를 못하는 친구가 실제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들이 면접을 못 보는 이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럼 그 친구한테 제 사진을 오려서 줬습니다. A4로 해가지고 야 이 사진 딱 갖다 붙여놓고 사람을 쳐다보면서 하는 연습을 해라. 우리 라고 좀 말씀을 컨설턴트님 드립니다. 사진을 주셨습니까? 예, 잘 나온 걸로. 잘 나온 걸로. 근데 이 AI 면접을 그 보시기에 약간 좀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말씀 주신 이유도 있겠지만 이 AI가 나를 평가하고 있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안정영 씨, 만약에 직장에서 야근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졌어요. 네. 네. 예, 전 당연히 할 겁니다. 뭐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의 면접을 볼 때는 그래도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이렇게 뭐 스스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AI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네,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AI가 나의 모든 감정들을 잡아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아나요? 그 거짓말인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눈빛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한다고 해요. 뭐 실제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설혹 AI가 이 지원자는 지금 진실성이 조금 떨어집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럼 기업에서 다 받아들일 거냐? 또 그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네. 기계가 면접을 보건 사람이 면접을 보건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AI 면접이라는 게 네. 일반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네. 차이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AI 면접은 사실 현재까지 상태에 있어서는 면접이라는 구조라기보다는 흔히 인적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진을 보여줘요.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 건지 물어보는. 근데 내가 봤을 땐 다 똑같이 짜증내는 표정, 다 똑같이 놀라는 표정인데 이런 것들을 좀 골라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면접 질문으로서 AI 면접으로 칭한다기보단 다양한 친구들한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인적성 차원으로 아직까지는 좀 검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쪽은 치우면 면접만 준비한다 생각하면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범용적으로 접하시는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2부에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아이고. 면접을 기대가 볼 건데 벌써부터 긴장됩니다. 기대가 면접을 볼 됩니까? 건데. 저는 긴장됩니다. 네,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계속 트레이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자,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봐야겠죠. 직무 적합성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저는. 왜냐하면은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학교도 안 보고 전공도 안 보고 학점도 안 보다 보니까 그럼 네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솔직히 얘기해서 이걸 잘한다기보단 이 직무를 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냐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답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건 이 일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했던 지식이 있을 거고요. 준비한 두 번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두 분도 지금 이제 아나운서의 네. 역할을 하고 계신데 아나운서가 되시기 위해서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을 쌓으셨어요? 학교 다니실 때. 너무 여러 가지 쌓았죠. 저 먼저 이야기할까요? 네네. 저는 일단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토론 동아리, 토론 대회에도 나가서 네. 우승이라는 쾌걸 이루기도 하고 네.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것 같아서 하나하나 우리 사회에서 일을 오래 하신 분들 아니면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 찾아다니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젊은이의 패기로. 직접 메일을 네, 보내신 그래서 거예요? 인터뷰도 해보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는 차별화시켜서 좀 네. 준비를 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옥 씨는 어떤지 저 모르겠네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발로 막 뛰어다니고 이런 적극성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문학을 전공했는데 네. 아나운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좀 많이 듣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단편 소설을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조금 어. 어느 정도 단편적으로 드러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그런 좀 소양을 키울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기대했던 답변은 뭐였냐면 저는 아나운서를 하기 위해서 직접 방송부 활동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면 제가 실제 어디 나가서 뭔가 사회 봐봤습니다 등 진행을 해봤습니다 등 즉 아나운서라고 하는 직무를 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험은 일차원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그럼 토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면접장 가서 어떤 점을 강조하셨어요? 토론이라는 걸 통해서 면접에서 어떤 점을 네네네. 강조하냐고요? 전 사실은 그런데 아나운서 면접장에서 토론을 아주 길게 이야기할 기회는 없었는데요. 네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토론을 잘한다라는 것은 네. 내 말만을 하는 게 사실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상대방의 말을 듣고 또 거기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나운서에서 그런 강점을 활용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기업체에서 쓴다고 하면 네. 나는 이렇게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그걸 통해서 좀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상 내가 이 직무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을 거고 이 경험들을 어떻게 매칭시키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우리 이승희 아나운서라고 한다면 저는 토론을 되게 좀 좋아했다. 토론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의견을 내가 어떻게 경청하는지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나운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말을 많이 하는 직업 같지만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이 들어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걸로 매칭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네. 이게 직무적합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직무적합성이라고 한 건 여러분들이 대학생 활동 안에 하셨던 지식, 쌓았던 지식, 그다음에 하셨던 경험들을 어떻게 내 직무랑 연관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하셔야 될 거고요. 실제 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제가 우리 이 두 분한테 물어본 것처럼 네.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전시켜 보면 네. 면접관들이 직무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독치사라고 하는 취업 카페에서 좀 갖고 왔는데요. 한번 좀 같이 보시죠. 네. 1위부터 7위까지를 갖고 왔는데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1위, 3위, 4위, 5위입니다. 1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는 인턴 뭐 했니? 아르바이트 뭐 했니? 등 이 직무를 하기 위해 관련된 경험이 무엇인지를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번에 대해서는 소재를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3번, 3위죠. 관련 자격증 보유. 사실 인문상경 친구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긴 힘들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 자격증을 얘기할 수 있냐? 바로 이공계이신 분들. 엔지니어이신 분들은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 4위, 전공. 역시 마찬가지로 인문상경인보다는 이공분들은 여러분들의 전공 실력이 직무 역량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공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긴 5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프로젝트 수행 경험. 근데 저는 이게 2등이라고 생각합니다. 2위다. 왜? 평가자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1등에 있는 인턴 뭐 했니? 아르바이트 뭐 했니? 2등에 있는 너 그러면은 관련된 프로젝트 뭐 해봤니?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정말 궁금했던 건 인턴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는데 그 안에서 뭘 했으니까 이것일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직무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취준생분들 많이 만나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소위 여름방학 시즌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여름방학 때 나는 뭐 할까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꼭 추천드리는 게 인턴 아니면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점수가 아직 없고 자기소개서 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일단 그쪽으로 가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엔 쓸거리, 여러분들이 말할 거리가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학교 다니시면서 바쁘잖아요. 방학 때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꼭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웠습니다라고 강조하실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여러분 여름방학을 직무 적합성을 높이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핫 키워드 네 번째입니다. 저는 네 번째 키워드를 안정윤 컨설턴트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네. 아니,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4차 산업혁명 네.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특히나 임원 면접이 뭐 실무자 면접과 어떻게 다릅니까? 뭐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는데 네. 여러분들의 답변의 퀄리티를 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답변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접 발로 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들이 뭐 이런 볼펜이다. 이런 볼펜을 여러분들이 팔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볼펜을 직접 막 써봐야 돼요. 써보고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하기 힘들어요. 소위 B2B로 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돼요.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해서 그 분석에 대한 수학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뭘 집어넣으면 좋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좋아요. 제가 퀴즈 하나만 죄송한데 또 낼게요. 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3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IoT, 오, 너무 인공지능. 정확한데? 인공지능 AI, 그리고 B로 시작하죠? 빅데이터. 그렇죠. 우와. 이걸 맞추신 분은 없는데. 대단한데요? 역시. 준비되어 있는. 아, 대단합니다. 어깨가 올라가네요. 네네. 대단하십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3대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이 3가지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과 산업에 있어서의 비즈니스랑 접목이 돼요. 특히 무엇?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접목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입사 후 포부 얘기하거나 마지막 할 말 얘기할 때 또 지원 동기 얘기할 때 니네 회사는 정말 잘하잖아. 그러니까 나 니네 회사랑 같이 잘하고 싶어. 라기보단 잘하고 있어. 근데 지금 산업의 되게 대변혁기고 이러이러한 신기술들이 드러나고 있거든. 이걸 한번 접목시켜서 이전에는 없었던 다른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걸 제안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네. 진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한 번만 더를 믿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드리셔야 차라리 몇 번 더 하시겠다고 자,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자, 네. 두 분께서는 비행기 타실 때 네. 어떤 비행기를 주로 타세요? 가격이 가성비가 좋은 비행기요. 가성비. 전 최저가 교수님요? 검색해가지고 네. 제일 싼 거 뭐 이런 거 제일 싼 거. 골라서 같은 그렇죠.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무슨 말이냐면 비행기 뭐 탈래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보잉 탈래. 나는 에어버스 탈래. 이러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제조사가 만든 비행기를 서비스하는 항공사를 선택하죠.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됐건 서비스가 됐건 똑같다는 겁니다. 네. 지금 가장 큰 변혁기에 있는 산업 자체가 자동차 산업이에요.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라고 안 그러고 모빌리티 산업으로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차를 안 산대요. 차를 공유해서 쓴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제조회사가 아니라 다양한 자동차, 현대자동차의 서비스를 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4학년이신 분들은 좀 그렇지만 2학년, 3학년이신 분들은 앞으로 2년, 3년 후엔 산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엇과 연관된다? 4차 산업혁명과 연관이 됩니다. 왜? 5G 기술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전 면접장 가서 해주면 임원 면접관이 이러고 보고 있다가 야, 너는 그래도 좀 노력은 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답변을 퀄리티 있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이 내가 지원한 기업과 산업이 있어 어떻게 매칭시킬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네.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네. 하신 것 같아요. 기업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네. 그런 모티브가 될 만한 맞습니다.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저희가 요즘에 중요한 어떤 채용 트렌드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자, 4가지. 면접 트렌드 4가지 중에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면접의 유형이 갈라질 것인가 이 부분도 트렌드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서 종류도 한번 살펴볼까 봐요. 면접의 종류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면접이 이제 뭐 인성 역량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면접이 PT 면접, 또 PT 토론 면접,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I 면접, 뭐 네. 이렇게 한번 종류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면접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 일단 역량 면접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면접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직무적합성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전공 지식을 물어볼 거고요. 아니면 그 플러스 그럼 이거 관련해서 뭐 해봤어요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적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적겠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 한번 복기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답변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량 면접 그렇게 준비하면 되고 제 주변에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꽤 있거든요. 네. PT 면접을 가장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렇죠. PT 면접은 사실 근데 여러분들의 역량을 점검하기에 기업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게 PT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관심도도 알아볼 수 있고요. 관련된 지식, 여러분들의 역량도 알아볼 수 있고요. 또 제일 네. 중요한 게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의사소통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PT 면접은 저는 크게 3가지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원한 기업에 따라서 사전 과제를 주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보통 전략 자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투데이 잡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런칭했는데 이 프로가 시청률이 안 나온다. 어떻게 하면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지 본인이 방안을 마련해 와라. 이런 주제가 주어집니다. 사전 과제 주어지면요 정말 잘해야 돼요. 이건 오픈북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료 퀄리티도 중요하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PT 면접은 내용이 중요하지 뭐 형식은 뭐 대충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사전 과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시간을 쏟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십시오. 근데 이건 잘 많이 안 봅니다. 이건 보통 신세계에서 좀 이렇게 많이 보는데 대다수의 기업들은 당일 PT를 많이 봐요. 당일 PT는 역시 사전 그 전략을 짜는 게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막 깊이 있게 한다라기보단 자료를 주고요. 그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분석하는지 자료 분석 능력을 본다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전공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그러한 세 가지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총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앞서 교육 씨도 이야기했지만 PT 면접 우리 취준생분들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잘 할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것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 PT가 제일 좋았어요. 정말요? 물론 저도요. 두 분도 그러셨겠지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PT 면접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나는 나가서 남 앞에서 말하는 거 좋아해라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다라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 여러분들 말하기에 구조화를 씌워주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 합격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 합격시키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둘째, 셋째. 무슨 말이냐면 말에는 구조화를 씌워주면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체계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기 좀 힘들어한다, PT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구조화를 한번 씌워주자라는 식으로만 생각 먼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 좀 순서를 부여한다든지 그렇죠. 범주화를 시켜서 그렇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편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또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 인성 면접인데요. 네.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면접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면접 때 주어지는 시간이 한 20분, 정말 길면 30분.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대다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받는 시간 결코 길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짧은 시간 안에 나의 인성을 면접관이 어떻게 평가해요? 그러게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비언어적인 면입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 자세,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 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일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인성 면접은요, 어떤 질문들이 많이 오냐면 특별한 거 아니고요. 약간 조금 이 지원자는 이거 아닐 것 같은데라고 하는 압박이 조금씩 들어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우리 교욱 씨, 예. 친구 많습니까? 제가 친구 굉장히 또 많고요. 제가 사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교적으로 안 보여요. 제가 굉장히 사교적이긴 합니다만 앞에 면접관이 처음 뵙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낯을 가리나 봐요. 그렇죠. 굉장히 이런 긴장해서요. 식으로 압박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당황하셨죠? 네. 네, 아나운서 분도 당황하시네요. 긴장감이 네,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성 면접 질문을 딱 봤는데 면접관이 나한테 자꾸 태클을 거네? 이거는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인정해 주세요. 면접관님 맞습니다. 저 친구 안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당장 약간 긴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저랑 계속 좀 면접을 보시다 보면은 제가 얼마나 친근감이 있는 사람인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기해주면 어때요? 사람이 자기 말을 끊어버리면 기분 좀 나빠요. 면접관도 사람인지라. 먼저 인정해주는 이러한 어떤 스피치 화법을 하신다면 네. 이 지원자 그래도 잘 빠져나가는구나. 좀 어떤 순발력과 대응력이 있구나라고 네.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너무 네.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주셔서요. 네. 저도 취업 준비를 할 때 우리 컨설턴트님을 만났어야 했는데 네. 늦게 만나서 지금 아쉽네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 있는 곳에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PT 면접 그리고 인성 면접까지 네. 알아봤어요. 토론 면접도 사실은 우리 취준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한번 들어볼까요? 토론 면접이 진짜 어렵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석사 과정을 토론을 밟고 있는데 네. 그러세요? 진짜 어려워요, 토론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자, 첫 번째, 토론 면접은요, 이 토론 면접관이 토론 전문가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확률이 높죠. 잘 못 집어내요. 그럼 뭐밖에 못 보냐? 여러분들이 토론을 대하는 태도밖에 못 봅니다. 어허. 그래서 저는 토론 면접은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토론 면접은 여러분들을 뽑는 면접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는 면접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심해서 하세요. 1등 전략이 아니라 2등, 3등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 면접 여러분들 이론 다 알고 있어요. 뭐 칠 땐 치고 빠질 땐 빠져라. 근데 여러분들이 뭘 못하냐? 실전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토론 면접은 절대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 구성하셔가지고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게 토론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면접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들 꼭 기억을 하셔서 면접의 순간이 온다면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데이 잡스 목요일 코너 취업 필살기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안정영 컨설턴트님은 2부까지 또 함께해 주실 네. 예정이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취업으로 향하는 성공 안내서 취업 필살기 오늘 첫 시간 면접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봤는데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면접 고수들이 면접의 험난한 길을 갈고 닦아줄 테니까요.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면접관들 앞에만 서면 너무나 떨리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면접 강심장 만들기 프로젝트 취업 필살기 2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유쾌, 상쾌, 통쾌, 삼쾌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탈 면접 컨설팅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실전 면접을 대비해서 부족한 부분을 바로바로 채워주는 취업 필살기 2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면접에 대한 고민은 이제 그만. 취업 최종 관문의 핵심인 면접을 어떻게 하면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대한민국 대표 면접관들의 코칭을 직접 받아보는 취업 필살기 2부 시간입니다. 네, 실제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출제되는 면접 질문을 가지고요. 실전처럼 연습해보면서 면접 실력을 키워나갈 볼 텐데요. 1부에 이어서 안정영 컨설턴트 그리고 취업 필살기의 뉴페이스입니다. 박세영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안정영 컨설턴트님은 저희가 1부를 함께 했었고, 자, 우리 박세영 컨설턴트님, 네. 자, 2부에 합류하게 되셨는데 일단 소감과 각오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주제가 면접이니만큼 저 또한 긴장감을 가득 안고 왔고요. 네. 각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보는 학생들이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꼭 봐야 된다라는 어떤 필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1부에서는 면접에 관련된 준비하고 노하우를 알아봤고요. 2부에서는 실전 면접에 실제로 도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에게 어떤 내용 전해주실지 맛보기로 조금만 얘기해 주시죠.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 하면 아나운서 분들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네. 저희가 방송할 때 많은 기획을 했는데 여기 계신 아나운서 분들의 실제 모의 면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면서 우리 취준생분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용기를 얻고 네. 팁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팁을 얻을 수 있자라고 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만큼은 아낌없이 아바타가 되어서 네, 사정없이 많은 피드백을 받고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간이 마련된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또 특별한 한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면접자로 함께해 주실 분이세요. 강지수 캐스터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부터 긴장한 모습인데요.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면접의 관문을 뚫고 이렇게 회사에 들어왔는데 다시 네. 이런 상황에 놓인다는 것 또 자체가 많이 면접이라니요. 유감스럽지만 우리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 전에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아. 과거의 그 네. 결혼을 다시 한번 아. 상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거든요. 저희도 그래도? 비슷하게 리마인드 면접 뭐 이런 주제로 가면 좋을 굉장히 것 좀 같습니다. 해피한 거고 군대 2번 갔다 오는 느낌이랄까. 아, 이왕이면 리마인드 웨딩으로 비유를 하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면접에 돌입을 해볼 텐데요. 네. 그 전에 워밍업으로 면접을 앞두고 이런 질문은 꼭 나오니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다면요. 네, 뭐 우리 구직자들도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아는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이냐, 너는 누구이냐, 내가 말하고 그들이 물어보는 자기소개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 지원 동기는 궁금하잖아요. 얘가 정말 우리 회사에 오고 싶은지,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묻는 지원 동기가 있고, 세 번째로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넌 뭘 준비했니? 라고 하는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입사를 해서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목표, 회사의 비전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를 묻는 입사 포부가 있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물어보는 경험 시리즈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크게 어떤 범주에서 질문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실제 면접장에 가면 어떤 질문들이 나오나요? 큰 틀은 잘 잡아주셨고요. 이번에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 직무인지에 대한 직무 지원 동기와 그 직무를 왜 우리 회사에서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회사 지원 동기죠. 그럼 세 번째 직무 역량은 본인이 아까 가장 잘할 수 있고 잘 준비했던 지식과 기술, 태도적인 부분 이거 좀 점검할 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5번 경험 시리즈. 요즘에 이제 기업체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당신은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력,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 추측력 이런 부분들을 좀 측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제 가상 면접을 봐야 될 텐데 네, 가상이라고는 맞아요. 하지만 면접 막 이렇게 동기 같은 거 준비해 왔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그런데 들면서 면접이 이렇게 방송에 생방송으로 나간 경우는 그러니까요. 없었잖아요. 너무 한번 해봐야 돼요. 떨립니다. 되고 경기 캐스터는 어때요? 저도 지금 준비를 해왔어야 했는데 너무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게 참 많았었네요. 어떡하죠? 네. 알겠습니다. 박 컨설턴트님 아무래도 면접이라는 게 누구나 다 긴장이 될 텐데 네. 혹시 저희가 감히 질문을 드린다면 네. 저희도 물론 뭐 면접에 대한 흑역사가 있습니다만은 두 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입사 전형을 거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좀 흑역사가 있었는지 좀 취준생들이 알면 위로가 될 선생님들도 겁니다. 저렇게 어려웠었는데 우리도 저렇게 좀 네, 힘을 그렇잖아도 내야겠다. 어제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모여가지고 네. 제가 이제 두산 두타 있는 건물도 갔어요. 어제 이제 전국의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의 박람회가 이제 DDP에서 있어가지고 네. 거기 컨설턴트로 참가했었는데요. 거기 오면서 보니까 두타가 있더라고요. 제가 2002년도인가 그 두산 건물의 14층에서 면접을 본 네. 기억이 있어서 그 흑역사가 어제도 기억났는데 또 이제 말씀을 물어봐서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는 취업 교육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소개하면 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당시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되는데 제가 한 8명 정도 들어가서 5번 정도에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앞에서 오는데 면접이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면접들이 진행되는 것을 느꼈고 이미 대처하기는 시간적으로 부족했고 제가 1분 스피치를 하고 나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은 또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그때가 생각나면서 내가 그랬었는데 저기에서 지금 이런 강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감회가 새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쌤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네. 면접을 되게 많이 즐겼어요. 그래서 저는 와, 약간 이런 분도 재수없네요.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꼭 말씀드릴게요. 면접을 무조건 말 잘한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면접관이랑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교육 씨한테 했던 질문 있잖아요. 안정영 씨는 친구 많아요? 저 많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면접관님. 저 친구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면접관의 의견을 동의해줘야 되는데 면접관이랑 아니야, 난 이런 사람이야라고 강하게 부딪혔던. 이게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말 잘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너무 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조금 다운시키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실전 면접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누가 먼저 하면 좋을까요? 자원하시는 분 있나요? 자원을 그러면은 제가 레이디 포스트지만 네. 이번엔 맨 퍼스트로 제가 한번 먼저 매는 먼저 맞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오, 본인이 먼저 하시겠다. 먼저 하실래요? 네. 아니, 뭐 전 제가 알겠습니다. 먼저 해도 사실 그러면 네. 선배로서 골라주시면 네. 골라주실래요? 저희가 두 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대본상으로는 우리 이승희 아나운서부터 어. 되어 있는데 네. 교육 씨 먼저 하시죠, 뭐. 저희가 네. 아, 정말요? 네, 하시죠, 어차피 저희가 하시죠. 면접 질문은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예. 어떤 질문을 받으실지 몰라요. 네. 네, 지금 이 그래서- 상황을 한국어 속담으로 네. 자기 무덤 자기가 팠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는데, 굳이 그렇죠. 네. 원하신다면 그러니까요. 선배로서 저도 제가 이제 해도 기사도 되지만 정신을 발휘를 너무 네, 그러니까요. 원한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제가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네. 면접장 가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기본 인성 질문, 두 번째 압박 유형 질문, 세 네. 번째 상황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이교욱 아나운서한테는 저희가 기본 인성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굉장히 인성에 바른 인성을 가지고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해주시면 좋겠고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청자에게 따뜻한 웃음을 선물하고 싶은 지원자 이교욱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고 웃음 짓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재 개그를 많이 하고는 하는데요. 제가 아재 개그를 하면요, 사람들이 저 뭐야 이러면서 되게 힐난을 하시더라고요. 힐난. 근데 자세히 보면요, 그 표정 속에 미소가 조금 어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위기가 좀 밝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밝게 할 때 또 그 사이에서 감초 같은 역할을 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시청자를 위하는 방송, 취준생들을 위하는 방송 한국직업방송에서 저의 행복과 취준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지원자 이교욱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이교욱 씨는 네. 주변에서 이교욱 씨를 잘 아는 사람들은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은 두 가지 매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네. 평가를 하는데요. 첫 번째 평가는 굉장히 왜 웃으시죠? 아니 두 가지 매력이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지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네, 한번 들어보죠. 주변에 직접 물어보시죠, 그럼. 아닙니다. 저는, 면접의 순간이니까 네. 저희는 네. 조용히 하고 네. 있겠습니다. 네. 되게 신중하고 하나하나 되게 결정할 때 심사숙고하는 이런 면이 있는가 하면 제가 자기소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재치 있고 유머러스하다 이런 얘기도 동시에 좀 해서 얘는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고 여가 시간 보낼 때는 확실하게 놀 줄 알고 망가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저 스스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일부 그런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되게 유머러스하시다고 했는데 네. 저를 좀 한번 웃겨보실래요? 면접관님 혹시 바람이 귀엽게 부는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분당이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나중에 또 재밌게 해드릴 기회를 얻게 된다면 네, 알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네. 유머러스함을 좀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잘 놀고 확실하게 논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본인이 평상시에 즐기는 취미는 무엇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한다라고 하는 특기가 있으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특기부터 말씀해드리면 저는 성대모사를 굉장히 많이 특기로 네. 내세우고는 있습니다만은 주변에서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취미로는 굉장히 아재 취미인데 저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 낚시 동호회에서 주말마다 좀 출조를 하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우리 이교욱 씨가 네. 되게 좀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저도 마음에 듭니다. 우리 이교욱 씨 다른 회사는 어느 곳을 좀 지원하셨나요? 다른 회사요? 사실 직업방송에 제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연합뉴스 TV라는 곳에 뉴스 앵커로도 지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둘 다 되시면 어디 가실 거예요? 저는 한국 직업방송에 왜요? 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뉴스는
시청자하고 굉장히 좀 거리가 약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컨텐츠 자체가. 네. 왜냐하면 당장 어디서 누가 비리를 저질렀고 이것 때문에 누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이게 나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직업방송 저희가 다루는 콘텐츠는 이 정보를 모르고 있으면 정말 놓칠 수도 있는 정보들을 다시 한번 취준생들한테 상기시켜 줌으로써 정말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게 또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방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러면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아무리 요즘 기업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저는 약간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제가 월급을 앞으로 합격해서 받게 되면 그 월급을 받으려면 기업에서 이윤을 내야 될 테고 그 이윤을 많이 초과해서 낸다고 하면 요즘엔 또 저희 직업방송 제가 알기로는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직원들과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좀 반영 좀 해주시고요. 네. 그런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들도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이런 좀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짧은 제 생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때문에 또 다른 분들도 봐야죠. 여기까지 일단 좀 보고 피드백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그 답변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일단 제가 가장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너무 지나친 제스처다. 꼭 필요할 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자신감에 대한 부분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너무 많은 지나친 제스처를 통해서 면접관이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요. 네. 직장 생활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사실 어떤 직원으로서의 태도적인 부분들인데 이윤 추구는 이제 너무 멀리 갔다. 네, 너무 멀리 갔다. 네, 질문의 의도에서 약간 벗어난. 네. 네. 그래서 신입사원의 자세나 태도적인 부분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라면 이윤 추구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면접관들이 듣기에 너무 많이 가는 느낌. 너무 많이 네, 가는 그런 부분들. 비약이었다 이런 네. 말씀. 너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저는 1분 자기소개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본인이 만든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에 클로징까지 가서 내가 어떤 뭐 방송인이 되고 싶다, 어떤 걸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소개는 되게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변을 어떻게 본인을 평가하나요? 라고 해서 유머러스하다고 해서 제가 한번 시켜봤잖아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서 받아요. 네. 되게 잘하신 거예요. 정말요? 이걸 내가 해서 진짜 웃겼다 못 웃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거 액션을 할 만큼의 어떤 진짜 이런 어떤 적극성 이런 부분들을 되게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 받으시면 무조건 하세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어디 갈 거야라고 하는 질문도 여러분들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나는 그러면은 어디 갈까요를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떤 곳을 지원했냐라고 했죠. 그러면은 어디까지 지원했다라고까지 말하는 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그럼 넌 어디 갈 건데? 그러니까 나는 어디 지원을 했는데 나는 여기 오고 싶어. 왜냐하면 그 이유는 무엇이다라고까지 회사 지원 동기를 끌고 오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언어적인 부분은 저도 이런 일반적인 구술 면접 형태에서는 제스처를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손을 보통 어디다가 그러니까 여기 놓는 위에 거예요? 밑에다가 다리에다 무릎 딱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PT 면접은 괜찮은데요. 예. 네, 일반적인 면접에서 면접관이 약간 좀 산만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좀 따라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요. 자, 누가 먼저 할까요? 왠지 저일 것 같죠? 이건 절대 선배로서 아유 후배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사실 먼저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요. 오히려 저는 지금 이거 굉장히 후련해요. 너무 그래서 부러워요. 불안하죠. 지금 가장 저 부럽고요. 차라리 먼저 할까 봐요. 네. 근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많이는 못 드리니까 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일단 많이 받았네요. 그럼 제가 네. 먼저 할까요? 선배님께서 먼저 네, 하시는 네. 걸로 할까요? 자꾸 후배들이 먼저 하면 제가 강요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약간 이번 순서가 제가 미리 듣기로는 압박 면접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압박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말요? 우리 교육 씨의 큰 그림이 아니었나. 정말요? 차라리 인성 면접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하면서 여기다 큰 살살 그림을 한번 해주시기를. 붙여봤어요. 제가 네. 여기서 면접 본 지 가장 오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네. 이승희 아나운서한테 1분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오늘 투데이 잡스 MC 시험을 보러 회사로 걸어 들어오는 길에 동상을 하나 봤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큰 동상에 책을 들고 미소를 짓고
뛰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니까 기분이 참 좋아지고 또 열심히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서 위로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투데이 잡스 MC가 된다면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께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MC가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입사를 해서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요. 네. 본인은 야근에 대한 어떤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워라밸에 대한 본인의 입장, 생각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라밸에 대해서는 워라밸의 개념 자체가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회사 양쪽을 위한 개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 또한 생산성이라든지 회사에게 좀 도움이 되고 또 나 또한 일을 하면서 스스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산성 부분에 있어서 회사 그리고 나에게 조금 효율적인 부분이 덜하다면 그때는 함께 좀 다시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승희 씨는 전공이 어떻게 되죠? 제 전공은 국제통상학과 졸업했습니다. 국제통상학과인데 어떻게 방송인이 될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은 20살 당시에는 여러 가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론 방송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저는 사실 봉사단체, NGO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네. 또한 언론에 대한 관심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사실 아나운서가 되는 선배들을 보니 여러 가지 학과에서 그 경험을 가지고 또 특화해서 더 좋은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통상학도 배우고 또 이것과 다른 경험을 합해서 언론인이 된다면 또 그렇게 준비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국제통상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또한 이제 진솔한 답변을 요구를 좀 드릴게요. 네. 면접을 봐보면 대부분 친구들이 어떤 마치 정해진 답처럼 말씀드리는데요.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과 회사 일이 겹쳤을 때 본인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할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일과 회사 일이 겹쳤을 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개인적인 일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거는 본인이 직접 어떤 상황을 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신 부분이 만약 가족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경조사, 특히 조사라는 부분에 있다면 저는 회사에게 양해를 좀 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제가 필요로 하는 역량이 있다면 그만큼 제가 할 수 있는 바를 하고 싶습니다. 네, 면접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네. 또 평가를 네, 피드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앞부분이 좀 공감이 너무 개인적인 부분들에 대한 공감이 있어서 그렇군요. 뒷내용이 괜찮았지만 그 부분들은 면접관들이 또 공감하기 좀 힘들었지 않나라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고요. 네. 야근에 대한 부분들 일하는 사람 또 이렇게 균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사실 역량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들은 사실 누구나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제가 이제 센스 있는 답변을 얘기하자면 이제 웃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사실 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웃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사 생활에서의 퇴근 시간은 일이 끝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야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저나 이 팀 내에서 일이 끝나지 않은 상황일 것이고 그 안에 제가 있다면 그 또한 저에겐 성장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한다면 그렇게 대답했어야 됐는데 훨씬 더 세련되면서도 센스 있는 그런 느낌을 네. 줬을 수 있겠죠.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이제 평타 정도의 답변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개인적인 일과 이제 중요한 회사 일이 겹친다면 이것도 겹친다. 전제는 겹친다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려는데 좋은 답변은 뭐냐면 양해를 구한다. 이런 대답은 굉장히 좋았던 대답이에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물론 이제 피해가야 되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프로의식, 직장인으로서의 프로의식, 직업인으로서의 프로의식을 발휘하여 제가 만약에 개인적인 일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저는 노출하지 않고 회사 일에 하는 프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방송인이라든지 영화 배우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즐겁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일정들을 소화해내야 되잖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 때문에 똑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직장인 또한 그런 프로의식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어필을 해주셨으면 균형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만 좀 평가를 하자면요. 일단은 우리 이승희 아나운서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밝고 그러니까요. 해보려고 한다는 느낌. 이게 면접에서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면접장 가서 대답 못할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기소개했을 때에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이 지원자는 준비가 되게 잘 된 지원자구나. 근데 면접을 보면 볼수록 준비가 안 된 질문을 던졌을 때는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 이런. 네, 그래서 이런. 당연하죠. 또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네. 이 수준 차이가, 그러니까 이승희 아나운서 같은 분을 딱 접하면 아, 이 지원자 말 잘하는 애야. 그러면 얘한테는 쉬운 거 안 들어와요. 이 지원자한테는 그런가요? 어려운 것들이 좀 많이 아하. 주어질 수. 왜냐하면 천혜니까요, 답변은. 네. 근데 사실 그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전공 살리지 않은 이유 물어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국제통상이어서 봉사를 먼저 얘기하지 마세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국제통상을 전공했지만 어쩌다가 내가 언론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 해주실 얘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서 방송이 더 좋아지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까지가 이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일 거예요. 봉사 얘기하면 그럼 너는 왜 코이카 안 가고 여기 왔니? 또 받을 수 있거든요. 쓸데없는 압박 네, 면접은 맞아요. 피하십시오. 그다음에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여기 써놨는데 여러분들도 이승희 아나운서를 통해서 배우실 겸은 두 가지식으로 말씀하세요. 자, 야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 예, 야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또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 회사를 겹치게 된다면 예, 저는 때에 따라서 맞게 행동하겠습니다. 결론 먼저 제시해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두 가지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두 가지씩.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씩까지 들어봤고요. 압박 면접 역시 쉽지가 않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지수 씨. 마지막입니다. 네, 저희의 노하우와 피드백을 모아 네. 화이팅! 머릿속에 아무것도 지금 하얘져가지고. 저 차라리 압박 면접 기억이 하기 잘한 남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세 번째 면접은 제일 어려운 면접입니다. 아이고. 상황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받으실 수 있는 상황 질문을 저희가 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말고요.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 우리 강지수 씨도 1분 동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원자 강지수입니다. 저는 지금 한 방송사에서 기상캐스터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직업이 직업인지라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그날의 날씨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주변의 환경이 변해가는 모습, 또 달라지는 모습을 항상 애정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런 습관화되어 있는 자세를 이제는 우리 취준생들에게 그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근무를 하시다가 정말 본인과 친한 상사가 있어요. 뭐 나를 아껴주고 나를 챙겨주는 상사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 상사의 비리를 우연치 않게 발견했습니다. 이때 본인은 솔직하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숨이 나오네요. 첫 번째로 하길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상사의 메일을 비리를 먼저 회사에 알릴지 말지에 대한 질문인 건가요? 네. 본인은 가만히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상사를 컨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제 성격이라면은 회사에 알릴 것 같진 않습니다. 먼저 상사에게 먼저 대화를 해보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상사분께 저의 진정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권유를 해드리고 상사분께서 직접 그 잘못을 회사에 인정하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권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권유를 계속 하셨는데 상사분이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지켜본 이후에 만약에 그런 행동들이 회사 자체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간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에 알려야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지수 씨가 상사가 자꾸 뭔가를 시켜요. 뭐 개인적인 일도 시키고 뭐 이런저런 부당한 지시들을 자꾸 시키거든요.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뭐 제 선에서 도와드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뭐 해드릴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예의에 어긋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그 뒤에도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회사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상사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수 씨가 볼 때 이 상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내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충돌이 된 상황입니다. 이때 어떻게 판단하시거나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사분이고 저보다 훨씬 더 경력이 많기 때문에 내 생각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의문을 먼저 가져볼 것 같고요. 그래도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상사분께 저의 의견을 어필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필하실 거죠? 내 의견이 맞잖아 이러실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저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원인, 결과 이런 과정들을 잘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역시 피드백을 네,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 드렸어요. 이제 이거는 상황 질문이고 실제로는 윤리적인 부분들, 도덕성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인데 비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실 이제 모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게? 원래 일단은 대화를 시도한다. 또 이제 지속적으로 할 때 상사에 보고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일단 대화를 시도하는 방법은 위험합니다. 만약에 알고 봤더니 그 상사의 비리가 막 1,000억대예요. 그래서 상사는 목숨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입사원이 와가지고 부장님 제가 뭔가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답변은 상사의 비리가 확실한지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무고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확증된다면 익명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제까지 자진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권유나 청유를 해주시고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회사 이익이나 회사의 어떤 부분 때문에 회사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굉장히 인간의 고뇌가 묻어나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상사인데 이 막 고민과 이때는 눈을 좀 돌리셔도 됩니다. 머리를 숙였다가 결정했어 이런 느낌.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능력 있는 상사와 의견 차이에 관련된 부분들은 갈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때는 대부분의 답변들이 나보다 경력이 많다, 실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전제하는데 실력과 나이, 경력과 실력이 일치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회사 생활은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상사분의 의견을 따라보겠습니다. 이제 수능하고 그다음에 상사가 해본 대로 해본 다음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그때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의견 검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게. 이렇게 해서 순종하고 수능하고 밝게 다시 제안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아니 더 밝게 어떻게 해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봤던 상황 질문에 피드백 드리는 것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박수. 네, 아무래도 제일 최근에 면접을 보셔서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 면접은 답이 없어요. 어떤 얘기라도 아까 저처럼 계속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 너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할래? 거기에 대처하는 걸 보고요. 말씀 주신 대로 거의 이건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정답이 정해져 있지만 교과서적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고민을 했다. 이런 그다음 나의 감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특히 마지막 질문. 능력 있는 상사랑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거 고민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이런 답변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답변 같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의 어떤 그 답변 내용, 그다음에 하나하나를 세분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표정과 자세 이런 부분들이 너무 괜찮아서 여러분들은 상황 면접에 100% 내가 다 준비해 간다 이런 건 없습니다. 내가 이 대답을 하면 어떠한 압박이 올 수 있는데 그거에 잘 대응하자라는 전략으로 우리 강지수 씨처럼 하시면 여러분도 굉장히 좋은 평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너무너무 고생 고생 많으셨네요. 많으셨고요. 네. 저희가 오늘 실전을 가장해서 모의 면접을 좀 진행해 봤는데 네. 굉장히 진땀이 좀 많이 났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요. 등줄기에 너무 땀이 좀 힘들었습니다. 맺힌 것.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이렇게 진땀 내는 모습 보시고 시청자분들 그냥 웃어 넘기지 마시고 이런 상황이 네. 곧 여러분께도 찾아올 거란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우리 취준생분들을 위한 말이고요. 곧 이런 상황이 찾아올 거니까 잘 대비하라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유연하게 면접을 잘 대처하셔야겠죠. 그러니까요.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2부 순서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수고해 주신 세 분과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경력 단절이라는 장애물을 넘고 그녀들만을 위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나는 맞고 남들은 틀리다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저럴까 싶죠. 그건 아니죠. 네. 별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요새. 너 있잖아. 속상하기도 하고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그럼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틀렸다 한 적 없나요? 얘는 있어 확실히. 나 있을 것 같아. 사실 저도 있죠.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사회.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3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임신과 출산, 육아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그녀들만을 위한 시간이죠.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한 아이텍에서 쇼핑몰 택배 준비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6월 23일까지 모집을 받고요.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채용권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업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동방건영에서 건축 시공 기술자를 모집하는데요. 학력과 경력은 무관한 채용권이고요. 급여는 연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6월 23일까지 모집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은 지원 바랍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채용권은 서도상선에서 우송사무원을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2,800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6월 24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채용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B&A 디자인에서 전기, 전자기기 설치 수리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26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은 유한회사에서 동조세무법인에서 경리사무원을 모집하는데요.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다고 하고요. 급여는 월 190만 원, 모집 기간은 6월 28일까지입니다. 네, 우리 취준생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셔서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 강지수였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어떤 지역의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요 낭만이 가득한 도시죠. 강원도 춘천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 주무관님 현재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저희 목요일이 현충일이었어서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 저희 방송에 함께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개편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 자세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주무관님 오늘 준비하신 첫 번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법무사 하준식 사무소입니다. 춘천시 효자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법률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며 담당 직무는 관공서 외부 업무와 부동산 등기 사무보조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월급은 175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 시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 참조하셔서 이력서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채용건이고요. 법률사원 한 분을 모집합니다. 채용 시에 마감이기 때문에 구직자분들의 빠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최소연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원주시 단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관계없고 경력은 3년 이상자로 전산세무 2급과 전산회계 1급,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세무기장 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결산 등 세무신고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연봉은 2,600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 시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28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 참조하셔서 이력서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사무원 한 분을 채용하는 건이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마감일을 좀 잘 챙기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무관님 마지막 소식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채용 박람회 소식입니다. 춘천고용센터와 주식회사 대명 TPN이 주식회사 대명 호텔앤리조트에서 공동 주관하는 청년 채용의 날 잡데이 행사가 2019년 6월 15일 토요일 9시와 1시에 춘천고용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1:1 현장 면접과 기업 설명회가 진행되니 신분증과 이력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취업 박람회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고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춘천을 다녀와 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다음 지역은요. 우리나라 중앙부이자 최대 교통 요지입니다. 대전인데요. 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서은혜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춘천 주무관님께도 여쭤봤었는데 여기저기 함께하게 된 소감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반갑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사실 일자리가 화두인데요. 일자리 부족도 문제지만 미스매치 현상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우리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전국의 지역별 구인 정보를 통해서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이인희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으로 현재 회계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 경력 2년 이상자로 사대보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 결산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근무 형태는 주 40시간, 급여는 연봉 2,500만 원 이상 지급되며 경력자의 경우에는 경력에 따라 급여 조율도 가능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의 양식을 참조하셔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6월 28일까지입니다. 네, 회계사무원 한 분을 채용하는 구인건이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메타비즈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현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 무관으로 정보통신, 컴퓨터 관련 전공자, 자바 프로그램 가능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40시간, 급여는 연봉 2,500만 원 이상 지급되고요.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1분을 모십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자격사항과 우대사항 확인하셔서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단기 취업 특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7일에는 신용은 나의 재산, 18일에는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 설계, 19일에는 성공하는 자산관리 창업 전략, 21일에는 정신건강 우리의 행복을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을 통하여 직접 신청 가능하시고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프로그램 문의사항은 전화 042-480-6057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취업 특강 소식까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감사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강원과 대전으로 떠나봤습니다. 네, OECD에서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봤더니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은 한편 여성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집중돼 있다. 성별 임금 격차는 가장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이렇게 통계로 확인한 여성을 위한 사회는 아직 문턱이 굉장히 높고 또 멀기만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을 뿐 능력껏 일하고 또 일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죠. 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막았던 장애물을 벗어 던지고요. 날개를 달아줄 여성들을 위한 직업 가이드. 날개를 단 그녀. 그녀들에게 진정한 날개를 달아줄 에이스 오브 엔젤이죠.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성 여러분들의 영원한 에이스 강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직업 가이드를 직접 해주실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직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혹시 진로 교육은 없고 진학 교육만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대학 입시 위주로 설계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꼬집을 때 자주 인용되는 말인데요. 혹시 두 분은 지금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진학이나 진로 선택에 있어서 항상 스스로 선택하는 편이었나요? 네, 저는 항상 스스로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전공은 약간 성적 맞춰서 지원을 했었었고 네. 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일반 기업을 잠깐 다니다가 적성을 찾아서 일로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저는 스스로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스스로 선택을 해서 이 자리까지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주변에 많은 청소년들이 진로 탐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성적에 맞춰서 아무 학과나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졸업 후에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는데요. 이는 직업의 안정성만을 강조하는 사회 구조 탓도 있겠지만 중고교 교육과정에서 진로 직업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진로 직업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맞아요. 사회적으로도 이런 중요성을 잘 인지를 하고 또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최근에 자유학기제라는 이런 개념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서요. 꿈과 끼를 찾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학생들은 자유학기제 기간 중에 다양한 분야의 진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는 학교 교사 입장에서는 진로 체험처와 그리고 학교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누군가가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직업이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직업은 바로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입니다.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 설명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릴 만도 한 직업인데 저는 전혀 이 직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뭐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직업들이 사라지기도 마련인데요. 이처럼 직업의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알고 있는 직업은 그리 많지 않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참 뭐 학교, 학원만을 오고 가면서 이런 쳇바퀴 같은 생활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또 어떤 직업들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만큼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진로 체험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는요.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진행 및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서 학교 지원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학생들이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일터와 직업인을 발굴하고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소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역할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어떤 일들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진로 체험을 하려면 사실 진로 체험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부터 또 진로 체험을 할 사업장을 발굴하는 정말 다양한 과정들이 필요로 하는데요.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는 여기서 진로 체험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초중고 학생이 관심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해당 직업 분야를 보유한 기업 또는 사업장을 발굴하기도 하고요. 또 고객과 진로 체험 제공 사업체를 연결해서 고객이 원하는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진로 체험에 따른 사전 교육과 사후 교육 또한 실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상당히 많은 일들을 참 몸이 모자랄 정도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주요 업무를 좀 꼽아주신다면요. 네, 지금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체험 코디네이터 주요 업무로는 진로체험 요청 학교, 진로체험 요청 관계자 등과 체험 일정 그리고 체험 내용 등을 논의하게 되고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또 체험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직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학교에서 진로체험과 관련된 직업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이 하면 좋을 만한 직업으로 선정됐는지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직업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진로 체험처를 발굴하게 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들을 인솔해서 현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교 문화 그리고 교육 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또 길러본 경험이 있는 학부모가 또 유리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직업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진로체험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특정한 경력이나 학력이 요구되진 않는데요. 전공에 크게 구애받지는 않지만 진로 교육과 진로 체험에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육학이나 심리학 등과 같은 사회과학 전공자가 우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체와 연계한다는 점에서 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이해하고 있는 경영학 전공자도 진출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이어서 직업 및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사업체를 섭외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점에서 기업체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참 도움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직업 상담사, 또 청소년 상담사 등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이를 활용해서 유사한 교육 및 상담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면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직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이 갖춰놓으면 좋은 역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진로 체험처를 발굴하고 또 체험자와 사업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방문 예약 및 일정 등을 스케줄링할 때는 시간 관리, 또 일정 관리, 협상 관련 능력이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평소 청소년의 사회적인 문제와 가치관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관심, 또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 놓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직업을 꿈꾸시는 여성분들이 미리 좀 들어놓으면 좋을 교육과정 같은 게 있습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준비 과정, 교육 과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진로 직업 큐레이터, 직업 큐레이터 등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안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진로, 인성 지도 강사 양성 과정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교육 기간은 6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60일 동안 진행되고요. 총 24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4일까지로 추가 모집 시 연장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교육까지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제로 진출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 어디로 주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들은 주로 지자체 및 교육청 등이 협력해서 설치된 진로 직업 체험센터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진로 직업 체험센터가 25개 모든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고요. 기업체의 사회공헌팀 및 인사팀, 교육팀 등에서 기업체를 의뢰하는 진로 체험 활동을 연계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와 관련된 직업으로는 직업체험 운영원이 있는데요. 이들은 한국자벌드, 키자니아 등 지자체 체험관에서 체험자의 활동 자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직업에 대한 전망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전망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우리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탐색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어느 직업이든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일한다면 힘이 들지언정 하루하루 좀 보람찬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만나본 직업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강지수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 투데이 잡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 안녕.